이번 시간은 테마 26인데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과 관련된 의무와 책임은 어떤 것들이 있고 거래 정보망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거래 정보 사업자에 대한 행정 처분으로서 지정 취소에 대한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테마 26에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인데요. 이게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에요.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이용을 하면서 어떠한 의무가 있는지, 정보망을 운영하는 거래 정보 사업자는 어떤 의무가 있고, 정보망에 정보를 올리는 계곡은 어떤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거래 정보망을 제대로 운영하지 아니한 거래 정보 사업자는 어떤 행정 처분을 받는지 내용입니다. 자, 일단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란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지금 설치됐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사람을 부동산 거래 정보 사업자라고 하는데, 자, 부동산 거래 정보 사업자가 이제 정보망을 딱 설치해 놨습니다. 그러면 정보망의 정보를 공개할 개공을 기다리겠죠.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부동산을 팔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서울, 그다음에 서초구 뭐 방배동에 있는 주택을 팔겠다라고 매도인 A가 갑이라고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매도 중개를 의뢰했습니다. 네. 이 내용은 지금 자료에 넣고 제가 그냥 설명드린 거 그림 그리면서 A라는 매도인이 주변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갑에게 이 아파트 좀 팔아주세요라고 이랬어요. 근데 이 갑이란 개공은 매도 물건을 확보했는데 이 매도 물건을 사겠다라는 매수인이 없어요. 그래서 매수인 기다릴 때까지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은 이 매도인은 이 갑이라는 개공뿐만 아니라 다른 개공에게도 또 중개를 했고, 다른 개공이 먼저 팔아주면은 이 갑 개공은 보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도 의뢰를 받았을 때 빨리 팔기 위해서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매물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이 부동산 거래 정보 사업자에게 공개를 부탁하는 거예요. 공개를 의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정보 사업자에게 요 매도인의 물건을 좀 광고 좀 해주세요라고 의뢰하는 거예요. 광고가 바로 공개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는 이 물건에 대해서 이 물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요 정도예요. 그렇지만 이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지, 그리고 이 아파트가 몇 동이고 몇 호의 아파트인지 이거는 광고 안 합니다. 만일 어떤 아파트이고 몇 동 몇 호까지 다 광고를 하게 되면 이 매물 정보를 본 다른 개공이 이 매도인을 직접 찾아가서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정보를 공개 의뢰한 갑이라는 개공은 물건은 광고해 놓고서 다른 개공이 매수인들에게서 이 매도인과 직접 만나서 계약 체결을 하겠죠. 그러면 이 갑개공은 보수를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광고할 때는 이 부동산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30층짜리라고 한다면 30층 중에서 15층에 위치합니다. 면적은 150제곱미터 됩니다. 요 정도만 해놓은 거예요. 요 정도만 공개하는 거죠. 그리고 거래 예정 금액, 즉 가격은 예를 들어서 15억 원에 팔 의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도 가격을 이렇게 광고하고, 그리고 광고한 개공의 인적사항을 여기다가 광고하는 거예요. 갑이라는 개공이 사무소는 땡땡 공인중개사 사무소고 전화번호는 어떻습니다. 요 정도만 광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도인의 인적사항은 절대 광고하는 게 아니죠. 자, 어느 날 B라고 하는 매수인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B라고 하는 매수인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려고 을이라는 다른 개공에게 매수 중개를 의뢰했습니다. 근데 이 의뢰하는 매수 의뢰받은 개공은 매수인은 있는데 이 매수인이 사고 싶은 물건을 확보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매수 의뢰받은 개공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들어가 봅니다. 이를 검색하는 거예요. 검색을 하는 거죠. 매수인이 찾고자 하는 물건이 있는지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해봤더니 매수인이 찾고자 하는 물건이 광고가 돼 있어요. 그러면 매수인에게 이 물건, 네가 사고 싶은 물건이 지금 정보망에 올려 있는데 정보망에 정보를 올린 다른 개공의 물건인데 다른 개공과 같이 공동 중개해도 되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매수인은 좋다. 이 물건 마음에 든다. 그 물건을 보러 가야 되죠. 근데 물건 보러 가려면은 이
물건 소재지를 가야 되는데 이 물건 소재지의 광고는 어떤 아파트고 몇 동 몇 동인지 광고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 정보를 검색한 을이라는 개공은 어쩔 수 없이 정보를 올린 이 개공에게 당신이 올린 이 물건에 대해서 매수인이 내가 갖고 있다. 그러니 매수인 내가 있으니 너는 매도 물건 있으니 우리 같이 공동중개하자고 연락을 취하는 거예요. 연락을 받은 정보를 공개한 갑개공은 매도인에게 당신이 나한테 팔아달라고 의뢰한 물건 사겠다는 매수인이 있는데 언제 물건 보러 가겠으면 좋겠냐 이렇게 연락을 취하는 거죠. 이같이 부동산 거래정보망은 매물 정보를 공개를 의뢰하여 공개를 시킨 개공과 검색을 하는 이 개공이 서로 공동으로 중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 의뢰받은 개공과 매수 의뢰받은 개공이 같이 공동으로 중개를 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거죠. 이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매수인 B는 대금을 지급하죠. 대금을 지급하면 이제 거래가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거래 대금을 다 지급하면 거래가 완성되면 거래가 완성됐으니까 이 매물 정보가 계속 남아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거래가 완성되면은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정보를 공개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거래정보사업 측에 통보하는 거예요. 거래가 완성됐다고. 거래 완성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를 하면 거래가 완성됐다 사실을 통보받은 부동산 거래정보사업자가 이 매물 정보를 전부 다가 삭제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수는 정보를 공개한 갑개공은 매도인에게 보수받고 정보를 검색한 매수 의뢰받은 경우는 매수인에게만 보수를 받는 거죠. 그렇지만 책임은 같이 책임지는 거예요. 자, 이같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것은 정보를 공개한 개공과 검색한 개공이 같이 공동으로 중개하여 거래를 성사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부동산 거래정보망인데 이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거래정보사업자는 어떤 의무가 있고 정보망의 정보를 공개하는 이 개공은 어떤 의무가 있는지 이에 대한 내용을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의무사항 볼게요. 거래정보사업자는 부동산 거래정보망 운영과 관련하여 세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래정보사업자는 오직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한하여 이를 공개해야 됩니다. 따라서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물건을 공개하면 안 되고 거래정보사업자는 오직 개공으로부터 공개 부탁받은 것만 공개해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 거래정보사업자는 개공으로부터 공개 의뢰받은 대로 공개해야지 공개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거래정보사업자는 개공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하면 안 됩니다. 이 중에서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위반했다면 책임을 지는데 그 위반 시의 책임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중에 하나의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또한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의무가 있어요.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정보를 공개 의뢰한 개공만 의무가 있고 정보를 검색한 개공은 의무가 없는데요. 정보를 공개하는 개공은 두 가지 사항의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할 때 거짓 정보를 공개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정보망에 공개한 그 물건에 대해서 공개한 정보에 대하여 거래가 완성됐습니다. 거래가 완성됐다는 말은 대금을 다 지급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거래 완성이에요. 중개 완성이 아닙니다. 중개 완성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하겠다는 의사표시가 합치되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매매계약 체결을 한 것은 중개완성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중개가 완성됐을 때가 아니라 거래가 완성됐을 때입니다. 거래가 완성됐다는 것은 대금을 다 지급했을 때를 거래완성이라고 하고 거래가 완성됐다면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정보망의 정보를 공개 의뢰하는 개공에게만 주어질 의무인데요. 이 중 하나라도 위반을 했다면은 등록관청으로부터 6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은 받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정 취소라는 게 있습니다. 지정 취소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해준 사람이 국토교통부 장관이니까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지정을 취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지정 취소가 되는지 지정 취소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사람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입니다.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하면 틀리고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거 매년 시험 나와요. 그 5가지 중에 하나로 해당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정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지정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인데 다만 지정을 취소하려면 사전에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청문이라는 것은 변명 들어보고 그 다음에 질문도 하는 것을 청문 실시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5가지 사유를 외우는데요. 2문자를 떼면 부, 영, 정, 사, 일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까지예요. 부는 지정을 받았는데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영은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았으면 지정을 받고 나서 3월 이내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승인받아야죠. 근데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승인받지 않았거나 또는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운영했거나 또는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운영규정을 변경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는 지정도 취소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도 같이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은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이 거래정보사업자는 정보망의 정보를 공개를 할 때, 정보를 공개할 때, 오직 개공으로부터 공개 의뢰받은 정보에 한해서만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근데 개공으로부터 공개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했거나 또는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했거나 또는 개공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했다면 이때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지정도 취소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까지도 한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4는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 또는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으로 인해서 계속적인 정보망 운영이 불가능하게 됐을 때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래 지정 취소 처분을 한다면 사전에 청문을 실시하는 게 원칙이라죠. 그렇지만 다만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 또는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으로 인해서 지정을 취소할 때는 이때만은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했기 때문에 변명 들어볼 수가 없고 해산, 법인이 망했기 때문에 청문을 들어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1은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았다 그랬죠. 지정을 받았으면 지정받고 나서 몇 년 이내 정보망을 설치 운영을 하세요? 1년. 정보망을 설치 운영은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정보망 설치 운영해야 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정보망 설치 운영을 시작을 하지 않았을 때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요 5가지 사유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